수능 수학 1등급. 수리논술로 연세대와 고려대를 합격했다고 실화임? 안녕하세요. 공부도 하진 언니예요. 최근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감되었고 정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곳곳에서 수시 합격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중 수험생들의 워너비 대학교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동안 학교장 추천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스카이에 합격한 학생들은 많이 봐왔는데 수리논술로 합격한 학생은 제 주위에 드물었거든요. 준비하는 학생은 많지만 합격은 어려운 수리논술. 각각 32대 1과 7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연세대와 고려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다고 해서 직접 만나봤어요. 사실 겨울방학에 특강까지 포함해 10to 10 하는 수학학원들도 있잖아요. 학원비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만큼 정말 도움이 될까? 겨울방학에 선행은 어느 정도 해야 할까?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수리논술로 합격한 수험생의 찐 노하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은 시리즈로 제작할 예정인데요. 다음 주에는 수학 1등급 공부법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수리논술 합격 노하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수리논술로 연세대와 고려대 기계공학과에 합격한 수험생입니다. 수리논술로 합격했다고 들었는데 수학을 원래 잘했었나요? 내신은 1등급과 2등급을 왔다 갔다 했지만 모의고사는 항상 1등급이었습니다. 우와, 사교육은 언제부터 받았는지 궁금해요. 중3 겨울방학부터 학원에 다녔어요. 대박, 중3 때부터 사교육을 시작했다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수학을 잘할 수 있었던 본인만의 비결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해요? 혼자 공부하고 문제 풀어보는 방식이었어요. 특별한 게 있다면 부모님께서 답지를 안 주셨던 거예요. 틀리면 맞출 때까지 계속 고민하게 하셨어요.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녀의 문제풀이를 지켜보는 것도 어려운 일일 텐데 부모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 최대 몇 시간까지 고민했었는지 궁금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초등학교 때는 일주일간 고민한 적이 있었고요. 고3 땐 5시간 동안 한 문제를 푼 적도 있어요. 5시간 동안 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생각난 제자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 수리논술로 고려대 의대에 합격하고 졸업 후에는 인턴을 하다가 의무병에 지원한 학생인데요. 그 학생도 한 문제를 7시간 30분 동안이나 고민해봤다는 얘기를 듣고 놀란 적이 있거든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해설지나 선생님의 도움 없이 혼자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수리논술로 합격할 수 있었던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실 수리논술 준비 많이 안 했어요. 수능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풀다 보니 사고력이 향상되면서 수리논술에도 도움됐습니다. 수능과 논술 시험 달라 보이지만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리논술 시험장에 가니 주변에 백지로 내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논술을 준비하면서 못 푸는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문제를 읽고 문제 초반이랑 중간 과정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자신만의 약속을 만들었어요. 수리논술 3문제 소문항을 예로 들어 설명할게요. 1-1-1의 문제의 경우 1-1번 문제는 조금 쉽기 때문에 항상 먼저 풀었어요. 그리고 큰 대문항 안에 소문항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시문을 이용할 때에도 의도적으로 소문항들의 정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답지에 그 내용을 꼭 적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완벽하게 풀 수는 없어도 소문항과 제시문을 활용하여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백지로 낸 친구들과 달리 부분 점수라도 받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그렇군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사고력을 기르고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던 것이 합격의 노하우였군요. 생각해보니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답안의 형식을 익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박! 모범 답안을 찾아보니 기출문항과 출제 의도, 문항 해설, 채점 기준, 예시 답안까지 있었어요.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에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 모범 답안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학 때는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행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해요. 저도 중3 겨울방학부터 선행학습을 시작했어요. 예비고일이 되면서 주위의 2년 과정을 선행하는 친구들도 많이 봐왔고요.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단순히 개념을 2-3번 후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간을 들여 공부해야 해서 비효율적이거든요. 선행 진도를 나가고 심화 문제까지 풀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학이 아닌 타 과목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선행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수학이 3등급인데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어요. 3등급이어도 도전하는 게 나을까요? 3등급도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수학 사고력을 기른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기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등급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희망적인 답변이었어요. 궁금해서 같은 질문을 수학 선생님들께도 해보았습니다. 한 분은 수리 영역 2등급, 원점수 85점 이상, 기출문제와 유형별 N제 풀이를 끝낸 학생이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등급이 낮은 학생들, 내신과 타과목 등급이 나오지 않은데도 수학만 조금 잘 나온다고 해서 수리 논술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리 영역 2등급, 원점수 85점 이상, 기출문제와 유형별 N제 풀이를 끝낸 학생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리 논술 준비를 시작하기에 앞서 수험생 본인이 수리 논술에 강한 학생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리 논술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내신이 안 좋아도 미적분 선택자 중 3등급을 받는 학생이 눈높이를 낮춘다면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모의고사가 3등급이라도 수학에 특화된 학생들, 특히 미적분을 잘하는 학생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이 상위권 대학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출제 유형과 답안 유형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비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수학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결국엔 어떻게 준비하느냐, 목표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 결과는 다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수험 생활에 대한 조언 한마디 부탁해요.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멘탈이 흔들리거나 불안할 때가 생기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불안감에 집중 못한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서 아쉬워요. 고민하지 말고 묵묵히 공부하다 보면 실력은 반드시 늘 거예요. 불안해할 시간에 스스로를 믿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세요. 지금까지 수학에서 수학 1등급 받고 수리 논술로 연세대와 고려대를 합격한 현역 수험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준 수험생분 정말 고맙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물리학자가 되겠다는 큰 꿈 꼭 이루시길 응원할게요.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도 지금 눈앞에 주어진 어려운 문제들, 그것이 공부든 아니든 피하지 마시고 고민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고 스스로 해결해보기로 해요. 나는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라고 스스로를 세뇌해보는 건 어때요? 다음 주에는요, 수학 1등급 공부법 연세대 합격생의 노하우로 다시 찾아올게요. 기다려 주실 거죠? 그리고 혹시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꼭 댓글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